자, 질문입니다. 얼음 곤장님이 저격을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걸 봤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라이트하우스님은 저를 직접 언급하시고 저를 조롱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우리 조회수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지금 조회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집값 상승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집값 상승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줄었다면 상승론자들 조회수는 왜 그 모양이죠? 막상 본인 조회수, 지금 다른 사람 조회수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 조회수를 이야기할 텐데, 이게 영끌 오적 중에 한 분이죠, 이분도. 우리가 퀄리티가 줄었냐? 퀄리티는 똑같다고, 퀄리티는 잘 만들고 있다. 이런 칭찬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이야기를 해서요, 남 탓한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간다. 돈 벌려고 이런 이야기한다. 크게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들렸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막 물 탄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는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처음에 남 탓한다.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걸 남 탓이라고 하느냐? 국가 탓, 사회 탓, 정책 탓.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분명히 있어요. 집값 지금 거래량 나오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지금 하락 분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보합처럼 만든 그 분위기를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 탓을 한 건가요? 정책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이런 정책이 있어.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을 빌려줘. DSR을 우회해서 돈을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은 DSR 50% 60% 되니까 집을 못 사는데, DSR 50% 60%를 받아서라도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건 정책의 효과죠. 정책 탓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달린 댓글들 제가 몇 개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내가 틀리면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비정상적인 이상한 시장입니다. 또 원래 내려갈 집값 아닌데 나라가 정책 탓하며 파월이 말 바꿨다며 탓하던 훈장질 하던 네 입에서 할 말이냐. 남 탓, 사회 탓, 언론 탓, 국가 탓, 왜곡된 시장, 비정상적인 시장 등등 탓하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미래는 원래 못 맞춘다며 합리화 쩔게 하던 당신이 이런 말 하는 게 개웃기다. 22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언론이 불안감을 증폭했네, 시장이 아장 냈네, 거친 말로 언론 탓을 한 것은 당신 아니었냐.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다른 전문가들은 왜 틀렸는지 설명이 없다고? 당신은 왜 27년까지 오른다고 책 쓰고서 연끌적 폭망하게 해놓고 왜 틀렸는지 설명했냐? 사과했냐? 본인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2월에서 4월에 슬쩍 발빼다 지금 또 상승론자 돼서 다른 전문가 욕하는데, 내가 듣기엔 다 본인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자, 본인이 2022년 7월에 한 말입니다. 지난 정권이 최선을 다한 게 지금이고, 하다 안 되니까 시장 거래량을 없애버리고 대출을 중지시켜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 정책 탓.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 아니에요? 언론사들은 조회수를 먹고 사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하락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어느 쪽 기사를 쓰겠느냐? 언론사의 음모론, 언론 탓. 은행이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지네 맘대로 해요. 금리를 마음대로 올려버려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올렸는데 은행이 지네 맘대로 다 은행 탓. 그리고 떨어지던 시기에 뭐라고 해요? 하락 말하는 사람 맞춘 거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상승 말했어도 나는 틀린 게 아니다. 정부가 대출 중지 때리고 시장 이렇게 공포성 불어넣을 줄 누가 맞추냐? 하락론자들은 맞춘 게 아니고 나도 틀린 게 아니다. 근데 나보고 틀렸다고 뭐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니들 탓. 남 탓. 항상 남 탓은 본인이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저는 제가 제 주변에 가능하면 제 능력이 받는 한도 내에서 절대 가까이 안 두는 사람이 있다. 남 탓하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발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섭리예요. 남 탓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 탓을 엄청 하고 있고 좋아하시는데, 스스로에게 발전하는 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남들한테 뭐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남들한테 네 잘못이야.
넌 이런 걸 고쳐야 돼. 하지만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고칠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나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이야기한 거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아까 뭐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본인은 사과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국 다녀보니까 이 정도면은 조정이라기보다 하락이 맞습니다. 10월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정책이랑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집값 다시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보합이 나오지만 기껏 해야지 약간 반등이나 많이 가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분석, 경제 분석, 그 다음에 그 정책 분석, 그 다음에 그 유동성, 현재 세계적인 유동성 흐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현황, 연체율 현황, 그 다음에 가계부채 현황, 집값 거품 현황,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걸 예측했지만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됐다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나요? 본인처럼 2027년까지 계속 오른다고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바뀌니까 조정도 아니고 이제는 하락이다 라고 말을 바꾼 사람들이나 사과를 하는 거지. 제가 전망이 틀렸습니다. 전망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나 사과를 하는 거지. 저희는 전망이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은 전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전망이요, 일시적으로 그래 코로나 터져가지고 집값 더 올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2019년부터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가계부채 터진다. 가계부채 터진다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금리를 확 낮춰버리니까 가계부채가 안 터진 거죠.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안 터질 거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터졌고 일본도 터졌는데 우리나라 안 터져요? 가계부채 거품이 쌓였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전망은 유효해요. 다만 밀렸을 뿐이지. 말을 바꿨어요 저희가. 그리고 조만간 터질 거예요. 지금도 정부에서 금리를 억지로 눌러가지고 안 터뜨리려고 만들고 있는데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연체율 올라가고 있는 거 봐봐요. 새마을금고 이런데 연체율 2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말을 안 바꿨어요. 뭘 사과해야 되죠?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걸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10월 돼서요. 이 이야기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 분위기 바뀐 건 21년 8월에 대출 총량 규제. 이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 8월에 역전세 대란. 요 두 가지가 두 번에 걸쳐서 이때 한번 분위기 바뀌고 이때 한번 분위기 확 바뀌죠. 그러니까 10월 돼서 이제서야 하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근데 지금 막 상승이라고 부추긴 지 몇 달 됐어요. 2월은 특례 풀어가지고 장난치시는데 그렇게 부추기지 못했고 3월, 4월, 5월, 6월 4달 됐어요. 4달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는 완전히 하락장 끝났고 상승합니다. 다시 벌써 말 바꾸셨죠? 그리고서 지금 상승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역전세 안 날 것 같다. 자, 본인들 마음이요. 집값이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플러스 알파로 전세가까지 회복을 해보면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복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하반기 전세 하락 전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놓고서 전세 역전세는 안 날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내 말이 맞으니까 니들이 반성하고 사과해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러면서 틀렸으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도 자극적으로 간다. 거꾸로도 자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을 봐봐요. 경제를 봐야지.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40년 가까이 된 역사를 토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바젤3 때문에 신도시 지정 때문에 떨어진 적은 없고 국제금융위기 기간에 내려갔다.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본인이 한 얘기랑 똑같이 동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뭘 반성하고 뭘 사과를 해야 돼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조롱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자, 본인이 예전에 영상에서 하신 말입니다.
망하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아파트값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고 공부 좀 하세요. 폭락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연애하려는 사람에게 다이어트하고 몸 관리하고 공부도 하면서 취업하면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폭락론자들은 연애 회방이나 놓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조롱을 했어요. 저격을 안 했을 뿐이지.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답이 다 나오죠. 너 보고 한 얘기 아니야 라고 뭉뚱그려서 피하는 그것만큼 비겁한 게 어딨냐. 근데 저희는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피합니다. 조롱도 폭락론자들에 대한 조롱, 본인은 뭐 조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먼저 그런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더 폭락 쪽으로 가고 더 하락 쪽으로 가고 폭락 쪽으로 가야지 인기가 더 많고 돈을 더 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런 식으로 돈 빨아먹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부동산 실전 투자반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강의로 35만원씩 받아드셨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강의 있습니다 하면서 강의 6만원 7만원씩 받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누가 누구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저희가 뭐 폭락론 집값 떨어진다 이야기하면서 집값 정상화죠? 폭락해서 정상화돼야 되는 소리예요. 폭등했기 때문에 정상화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정상화되는 강의 들으러 오세요 하고서 뭐 책을 팔아먹었어요. 아니면은 뭐 강의료를 뭐 35만원 하다못해 6만원이라도 받았어요. 누가 지금 사람들 심리 조작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거는 강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강의로 받아먹는 사람들이지, 우리 유튜브로 조회수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잘 이야기를 듣나 안 듣나 더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이게 돈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보통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개란 소리는 아니에요. 개 눈엔 개만 보이고 뭐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남 탓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여태까지 전망하셨던 것들 봐봐라. 2022년 상반기까지도 집값은 계속 폭등할 것처럼, 전세는 다시 대란이 나가지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다시 폭등할 것처럼, 공급 부족인데 다주택자 부족이라도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셨던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때 본인이 남 탓하셔놓고서 이제 와서 시장이 조금 변한다 싶으니까 또 살아나서 너네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본인이야말로 남 탓 고만하고 이제 와서 폭락론자들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 탓이죠. 남 탓 고만하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 생각해봐라. 본인이야말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본인이야말로 남 탓 고만해야 될 때 아니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